자, 오늘은 제가 좀 뉴스를 이렇게 좀 읽는 것도 읽는 건데, 그 전에 뭐 좀 이렇게 얘기해 볼 만한 소재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리고 이런 좀 얘기를 해 보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얘기를 보셨습니까? 아, 이쪽 얘기가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우리 공화당 얘기도 좀 해보고, 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저도 한번 내용을 좀 정리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공화당 얘기를 좀 가져봤어요. 지금 오늘 하필 왜 오늘이냐? 제가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일베 사이트에서 우리 공화당 게시판이 있었어. 우리 공화당 게시판이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 정치 게시판에서 우리 공화당 분들이 이제 홍보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예전에 그 워마드 애들과 같이 집회를 하다가 인터넷 여론이 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서는 일종의 이제 그 유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 공화당 얘기는 우리 공화당 게시판에 쓰라면서 아예 구석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다가 우리 공화당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다 글이 다 이제 몰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 홍보글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오늘 그 우리 공화당 게시판마저 목록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글을 쓰지 못하게 막힌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를 보면 우리 공화당에 대한 뭐 일종의 존재감, 뭐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를 봤더니 최근에 재미있게도 우리 공화당 얘기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 뭔 얘기인가 보니까 이 청년 당원들이 조원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이제 내부에 굉장히 좀 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저항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지금 터뜨리게 된 거야. 이 청년 당원들이 몇몇이 그중에 이제 최고위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조은진 대표가 좀 책임을 지고 나오고 이제 교체를 하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내부에 이제 그 분들이 또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이 충돌이 있겠죠. 이 충돌 상황이 정말 막 좀 극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막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겠다, 자연스러운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청년 당원 중에서 최고위원 활동을 했었던 현 모 씨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또 글들을 잠깐만 읽어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당원 동지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2기 최고위원 현 뭐뭐뭐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임기가 7월 3일 날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전당대회 안건인 지도부 총사퇴 후 비대위 구성을 하면 대외적으로 당의 외연 확장을 순수한 마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청년위원 전략회의에서.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 후에 비대위 구성하자, 이 얘기야. 이거 제가 총선 끝나고 2년 전에 내가 했던 얘기예요. 2년 전에 내가 우리 공화당 총선 패배 분석을 할 때 이 얘기 내가 2년 전에 했어. 2년 전에. 근데 이제 와서 하겠대. 알겠어. 예. 우리 공화당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분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청년들이 꿈과 미래에 희망이 있는 우리 공화당의 기둥이 되어달라 하였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7월 2일 최고회의 문자를 받았다. 당헌과 전국 대의원 대회 안건인데 최고위원 임기가 하루 남았는데 당헌을 수정하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냐. 당헌을 달랑 임기 하루 남기고 당헌을 수정한다. 7월 2일 최고위원 임기가 하루 남았는데 당헌을 수정하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냐. 당헌을 달랑 임기 하루 남기고 당헌을 수정한다. 7월 2일 최고위원 임기가 하루 남았는데 당헌을 달랑 임기 하루 남기고 당헌을 수정한다. 7월 2일 최고위원 임기가 하루 남았는데 당헌을 수정한다.
게다가 6월 27일 임명을 받은 분들은 최고위원회, 최고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회의를 하냐. 그러니까 아직 자격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당원을 수정하는데 들어갔다 가려고 하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최고위원 임기는 지명직도 최고위원 회의 의결을 하여 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두 분들의 이름 자체와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최고위원회 어떻게 임명이 되냐. 그러니까 임명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당원을 교체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최고위원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연기되면 전당대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고 왜 최고위원 임기를 전당대회 전까지 하려고 하냐. 왜 당원을 수정합니까?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의심을 하게 합니까? 또 청년들이 지자체 시의원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정치 희망을 토론 한번 못하고 배신자 역적이 되는 안타까운 마음에 몇 점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배신자 역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야. 나 역시 배신자 역적 그 이상의 인격살인 재판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 대표님께 할 말 많은데 한마디만 하면 내가 역적이 되고 이렇게 몰려가는 인격살인 재판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 끼리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 당과 조원진 대표를 구하세요. 제가 한 발언의 사실이 아니면 우리 공화당의 윤리위나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책임 정치를 요구했다. 당에게. 그 날짜가 바로 오늘이다. 그런 또 최고위원분들도 다 사의를 표하셨고 지도부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는데 개인의 부패와 행적은 차치하더라도 듣기 싫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매도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내보내는 거. 저랑 한근영 최고위원이 다 봤던 거 아닙니까? 동지라면서요. 평생 갈 사람들이라면서요. 돈 없다고 대선 이후 당직자들 다 내보내놓고 신규 채용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어차피 시작된 거 당을 부수지 않는 선에서 개혁을 향한 모든 정당한 방법을 행하겠다.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네요. 저희 청년들은 최대한 예의 있고 당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개혁하려 애썼지만 극렬 족바들과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라니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한 상황인가 봐요. 극렬 족바들과 친위 유튜버 등이 거짓으로 매도하여 이를 키웠다. 저와 한근영 최고위원뿐 아니라 어린 친구들에게도 도를 넘은 규탄을 했다. 끝까지 싸우겠다. 기대하셔도 좋다. 한근영 최고위원이 뭘 아냐. 청년 최고위원이 건 아니냐 하시는데 일개 지도부 선출직 최고 임원이었고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한근영 최고위원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외부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부에 있던 청년 당원들과 최고위원회 글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당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은 이 요구사항이 지도부 총사퇴, 즉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비상대책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당이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는 어떻게 갔냐? 당원 수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주장이에요. 이런 구조가 이 정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를 보면 최근에 조원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 당의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당의 재정 상태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당비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 뭐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있고 뭐 하나는 특별 당비가 있는데 이 특별 당비가 정말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뭐 청년들 얘기나 조은진 대표 이야기에서 이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이 일단은 일치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당비가 확연하게 줄어가지고 지금 이 본인들이 이래저래 지금 재정 상태에 압박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이제 다른 부서에 400만 원씩 지급하던 걸 10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할 정도로 좀 쪼그라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거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러 면에서 대표의 책임론이나 지도부의 책임론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야. 왜? 선거에 졌고 당의 재정 악화까지 지금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런 책임론이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 왜냐면 이 청년 뭐 최고위원이든 뭐 이분들은 뭐 늦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총선 패배하고 대선 패배하고 뭐 지방선거 패배하고 당장 아니 그전에도 그랬지. 그전에 보궐선거도 패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공화당이 선거에서 뭐 많이 패배를 하고 뭐 점점점 어떻게 보면 득표율에서도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 못 나온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는 뭐 했냐. 예. 뭐 이런 걸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총선 패배 때도 대표가 교체가 안 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와서 뭐 지도부 총사 때 비상대책위원회 이거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면에서 나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청년들도 좀 너무 늦다. 그리고 뭐 그 상황에서 조원진 대표의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데 결국 도움을 준 셈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하고 싶어요. 애초에 총선 때 그렇게까지 패배를 했고 이랬으면은 대표 교체돼야 돼요. 그거는 웬만큼 저기 어디 무슨 뭐야 저기 좌파 정당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공화당의 정체성이 그때 총선 때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왜?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큰 정당과 힘을 합치라고 했거든. 근데 말을 듣질 않았죠. 이게 제일 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웠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을 어필했던 정당인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를 갖다가 황교안 대표한테 떠넘겼죠. 뭐 안 만나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황교안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황교안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큰 정당과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웠던 정당의 의무이고 뭐 본인들이 했던 말을 지키는 행태인데 황교안 대표가 안 만나주고 뭐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 그건 들어줄 수 없게 됐다. 이거는 너무 조금 궁색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청년들은 뭐 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러면은 뭐 정말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분명히 그때도 이 지금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스탠스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는 선거에서 졌으면 그 선거에 대한 패배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바꿔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총선에도 한석이든 뭐 유의미한 데이터도 아니고 데이터가 줄어들었고 득표율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보면 여기서 반성할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표가 교체가 안 됐어. 당시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원들이 조원진을 원한다. 조원진을 원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 조원진 대표를 당원들이 원하는 건 알겠는데 당 자체는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럴 때 과연 이거를 외부인들이 표를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갈 사람들이라는 신뢰를 어디서 가질 수 있겠냐. 당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좋은 사람 밀어주겠다 이런 식이면 그건 대체 왜 선거 때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표 좀 달라 뭐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당원들이 어차피 당원들만 찍을 거면 그 선거운동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일반 뭐 분들 뭐 중도층이든 뭐 보수층이든 일반 사람들한테 표 달라고 하고 당대표의 책임론에 있어서는 당원들끼리 그냥 자기네들이 으쌰으쌰해서 뽑아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이게 과연 민주적인 의미 또는 어떤 이게 사회적인 의미 뭐 정의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거를 뭘로 합리화를 시키냐 이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 큰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그거를 그때 바꿔놓지를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조원진 대표의 체제가 오히려 공고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어떤 정당으로 고착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게 뭐야. 차라리 우리 공화당은 욕이라도 하면은 낫지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이미 그 정당성 명분이 많이 사라져 버린 명분이 약해져 버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탐대실하고 말았다. 조원진 대표를 지켰지만 정당의 어떤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손상이 심하게 일어난 이미지가 손상이 심하게 일어난 그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많은 뭐 저항이 있거나 무슨 지적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억울한 누명,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 진실을 밝히자.' 이런 어떤 방법이 잘못된 법치를 바로 세우자. 무슨 민주주의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이런 모토인데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이게 민주적인 건가는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거죠. 왜 굳이 조원진만이 오직 대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하냐 이런 반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조원진 대표가 심판을 받은 거잖아. 또 그 정당의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투표를 통해 심판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안 뽑아줬는데 자기 지역구에서마저 떨어졌으면은 대표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혼이 났다. 국민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받들어 모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쪽의 사고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억울함을 풀어보겠다,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거는 너무 허무하게 들리는 거죠. 적어도 내가 책임을 지고 잘못했을 땐 책임을 지고 또 국민들의 이런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도 이렇게 얼마든지 기회를 얻고 그리고 이런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그 과정에서 정말로 신뢰를 얻고 그런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진실을 밝혀주시고 이래야 이게 판이 될까 말까 한 거지. 그런 걸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나 민주주의적인 이런 원리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억울함을 맡깁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정치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굉장히 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이미지 자체가. 근데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까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얼마나 수용을 해왔는지는 나는 굉장히 조금 회의적이었는데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좀 그동안에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 이제 와서 얘기한 것도 이것도 약간은 조금 분명히 혼날 부분이 있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불편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 청년 당원들의 얘기는 뭐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지. 이미 다 우리 공화당이 대표 체제가 그냥 선거에 져도 대표가 그냥 유지되는 이런 체제가 계속 몇 년 동안에 유지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면 너무 늦었지. 지금이라도 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말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이거는 지금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약간 좀 이건 갱생 좀 힘들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청년 당원들이 굳이 저 안에서 저렇게 이렇게 싸움을 할까. 그럴 바에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 왜냐면 이미 이렇게까지 온 동안 본인들도 또 그 안에 있는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도 다 침묵해 왔다면 이건 바꾸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공화당 문제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과 약간 많이 닮아 있어. 어떤 면에서 닮아 있냐면은 결국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충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이제 좀 고연령층 세대 간의 어떤 가치관 충돌이기도 하고 좀 비전의 충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세대적 갈등이 여기 내재돼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보면 윤핵관들과 이제 이준석 간의 갈등이 결국 공천권을 둘러싼 이제 세대 갈등 형태인데 이 세대 갈등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야 기득권 너네만 다 해먹냐 이거야. 기득권자들은 이제 좀 책임을 지고 나가고 좀 기회를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청년들은 그런 입장이고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계속 이 기득권을 쥐고 싶고 이것 간의 충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의 차이점은 당대표가 이준석은 좀 혁신을 얘기하는 쪽에 서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성세대에 대한 타파를 얘기하는 명분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다는 점이고 우리공화당은 그게 반대가 돼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저는 조원진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내가 청년들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 이 청년들의 비판에 대한 걸 내가 왜 하냐면 당신들이 그 정당에 있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자마자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거야. 그게 진정한 어떤 청년으로서의 객기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의 의미지 아닌 걸 알면서도 냈다 침묵했다가 한참 있다 이거를 나중에 와서 얘기한다 이런 거는 너무 이거야말로 구태일 수 있거든. 그것도 또 다른 구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 제기가 우리도 반성할 건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내가 지적하는 거고 조원진 대표는 사퇴해야죠. 했어야 돼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지도부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를 뭐 그냥 눌러버린다든지 뭐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매도하려고 한다든지 좀 이런 거는 그게 그림이 좋지가 않거든. 조원진 대표 페이스북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조원진 대표 페이스북에 조원진 대표께서 직접 쓰신 글이에요. 부끄럽다. 젊다고 선배들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준석, 배현진 이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돌아봐야겠다. 당직자들이 당을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과 모여서 당 쇄신을 한다고 당원을 속이는 자들도 있다니 또 배신자들과 싸워야 하나 지겹다. 여기는 이제 뭐 이준석, 배현진 뭐 얘기를 하면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공화당 얘기를 우리 공화당 대표께서 하신 건데 우리도 돌아보자. 당직자들이 당을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과 모여서 당을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과 이 당직자들이 따로 모여서 당 쇄신을 한다고 당원들을 속이는 자들도 있다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을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과 모였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런 부분이 이게 조원진 대표가 뭐 자신들의 측근과 얘기를 나눈 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조원진 대표가 지금 상황 판단을 충분히 정보를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단지 저런 판단을 한 게 뭐 이런 그 청년 당원 몇 명이 뭐 특정 유튜버에 나가서 뭐 이런 그 당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다면 했다면 조금 이제 상황 판단을 잘못하신 거고 이런 문제 자체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도 지금 청년 당원들이 얘기하는 것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조원진 대표는 이 어떤 그 당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뭔가 이 자신들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상식이고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연전 연패에 당의 재정까지 힘들어졌다면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본인도 지금 당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걸 인정을 해놓고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 아무런 쇄신도 아무런 뭐 변화도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정당이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면 뭐 이준석을 깔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역풍이 올 수밖에 없고 조은진 대표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단순히 이거를 그냥 뭐 우리를 깠으니까 무조건 우리들이 안티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조은진 대표는 정말로 당대표도 하시면 안 되고 정치 쪽으로도 오시면 안 되겠죠. 좀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애정어린 비판이구나. 우리 정당이 잘 되기 위한 의견을 게재한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지. 정치인이 그러는 거지. 이건 뭐 어디 방송 나갔으니까 그렇다 이러면 아예 뭐 좌파 방송 나가면 안 되지. 김어준 방송 뭐 어디 이상한 좌파들 방송 하나도 나가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저런 주장은 조금 이렇게 인정하기 좀 어렵고 조은진 대표 스스로도 내가 당대표로서 나는 그러면 이준석보다 더 포용력을 갖고 있는 거냐. 나는 그러면 기성 친이 걔들보다 내가 좀 더 포용력이 더 넓은 거냐. 내가 더 이해심이 많은 거냐.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해 보셔야죠. 저는 참 이런 관점에서는 좀 우리 공화당이 되게 여러 부분에서 참 잘못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아. 왜냐하면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을 몇 년째 내지도 못하고 있고 재정까지 저렇게 줄어들었다라면 그게 국민들의 심판인 거야. 국민들, 그 당원들, 그 특별 당비를 내던 사람들조차도 떠나버리고 심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 메시지를 무시하냐는 거 아니야 지금.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이미 총선 때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나왔는데 뭐 예를 하다못해 그 워마드 애들과 그 집회할 때부터도 이미 메시지는 국민들의 심판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그때도 안 듣고 대선 때도 보궐선거 때도 안 듣고 저희 대선 때도 안 듣고 총선 때도 안 듣고 지방선거 때도 안 듣고 이래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민주정당일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정당 활동이 이러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튼 앞으로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 조은진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무조건 우리 정당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청년 당원들이 이제라도 이런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뜬금없거나 근거 없거나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로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그 정당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 있었던 사람이고 정당 내부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재정의 문제든 또 선거의 문제든 또 어떤 비전이나 철학,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당대표가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또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게 민주정당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운영 방식인데 지금 당대표께서 이런 메시지를 그 당원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서로 편을 나눌 수가 있는 이런 위험한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거는 약간 좀 조은진 대표답지가 않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굳이 이거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조은진 대표님께서 대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런 정도의 메시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셨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대표가 진짜 삼성까지 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조금 우파 정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것처럼 조은진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장기 집권을 하는 듯한 이런 상황들 또 그걸 위해 뭔가 억지스럽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의혹들 이런 거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야. 각근을 맺지 말라라는 거지. 괜히 오해받을 행위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밑에 있는 당원들을 지키고 자기를 지켜줬던 밑에 있는 동지들을 지키려면 당대표가 깔끔하게 책임을 지고 새로운 당대표가 이번에는 이끌어가서 쇄신을 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이러고 좀 후배들한테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하면서 좀 정당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해서 정말 괜찮은 대한 우파 정당이 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선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저렇게 뭐 서로 편이 갈려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뭔가 지금 일어나는 국민의힘과의 헤게모니 전쟁과는 상당히 좀 닮아 있었다. 예, 결국 그런 세대적인 부분이 여기서 갈등으로 또 나온 걸 보면은 필연적으로 지금 우파들이 이 세대적 갈등을 지금 고민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알게 해 주는 것 같아요. 당대표는 아무나 하냐고. 당대표를 본인 말 맞다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면 왜 우리 공화당이 그러면 연전 연패를 하고 재정 상황까지 악화된 거예요? 그 형님의 그 어떤 이 말씀, 그러니까 당대표는 아무나 하냐는 말에는 조원진 대표가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고 되게 역할을 잘했다라는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 공화당의 뭐 지지율이 특별히 오르거나 뭐 당 재정 상황이 막 나아지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없냐 이거지. 뭔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발전을 해야 그게 박정희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를 닮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점점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자격, 능력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거지. 물론 늦었지만.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올리는 것. 그게 정당 당원들의 의무잖아. 그냥 무조건 무슨 팬클럽 마냥 막 우리 오빠여야 돼. 이거는 정당이 아니야. 그런 식의 모습을 보면 우리 공화당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진순정 누나가 됐든 뭐 아니면 지금 나오는 뭐 저 청년 당원 문제 제기하는 청년 당원이 됐든 그럼 니들이 해봐 이러고 그냥 경선을 갖다가 젊은 층들한테 맡겨가지고 한번 붙여보는 것도 좋지. 그럼 어쨌든 한쪽은 조원진 파고 한쪽은 개혁파라고 한다면 뭐 한쪽은 이제 뭐라고 해 온건파 한쪽은 개혁파라고 굳이 부른다면 뭐 그렇게 청년들끼리 나와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미지도 좋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도 좋고 뉴스에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데 당대표가 3번을 한다 이러면은 뭐야 이거는 이게 뉴스로 나왔을 때 이게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조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자. 그리고 그래도 우파 정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할 거면 우파다운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거야. 언제부터 우파가 이렇게 어떤 한 인물에만 막 과몰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계속 권력을 쥐어주고 이런 우파가 어딨어. 결국 우파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끝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을 해서 뚫고 이겨나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는 정당 자체 운영은 그러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얘기한다는 거는 모순되는 거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책임을 좀 져달라.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니까. 말로는 자유주의자 이래놓고 정작 책임을 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대응하는 거, 일관성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저도 우파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비판이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씁쓸합니다. 저도 한때 그래도 대한애국당 때부터 태극기 정당이 만들어지고 뭔가 야 이건 진짜 좀 달라질 수 있으려나 이러고 한때 기대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변희재 대표님도 저기 소속돼 있었고 여러 그런 네임드 분들도 같이 있었고 그랬지.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난 뒤에 워머드랑 집회를 하면서 우파 페미니즘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듣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지켜지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되고 좀 다양한 어떤 그 과정의 문제점들을 내가 보면서 그 동시간대에 나는 그래도 할 비판들 또 문제 제기들은 해왔던 것 같아. 예, 그것들이 다 애정 어린 거였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역시 내 말 안 들어서 잘 된 경우는 거의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미래가 참 암울한데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지금 뜯어놓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의 의미, 또 가치, 방향 이런 것들은 점점 상실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조은진 대표의 굉장히 또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태극기 정당, 태극기 운동의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게 우파 유튜버들의 몰락과도 또 관련이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번 정권 교체 때 특히 자원 총선에서부터 이번 정권 교체 과정을 보면은 어떤 우파 유튜버 세계 또 집회, 우파 집회 이런 것들을 손절을 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하고 그게 선거의 승리를 올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 즉 어떤 태극기 운동으로 불렸던 어떤 한때의 그런 무브먼트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좀 비엘리트적인 뭔가 이건 어디 근본은 확인되지 않은 이념적인 실천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샤이보스들이 직접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이준석이 뽑히고 윤석열이 뽑히면서 친박들이 주장하던 세계는 철저히 이제 외면당하게 된 거죠. 그 친박들의 세계란 게 무엇일까? 전 지금도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그게 진정한 박근혜 팔이었다고 생각해.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 게 아니라 박근혜라는 인물의 어떤 이미지를 팔아서 자신들이 이익을 봐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결국 배설을 하는 재미에 빠졌던 거 아니냐. 박근혜라는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보면 앙금 관계도 있고 어떤 측근 관계도 있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측근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 앙금 관계에 대한 증오심을 더 폭발시킨 면이 있어요. 이게 구 박사모들 어떤 친박계들의 특징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어떤 이 친박이라고 불렸던 계파 사람들 또는 이런 지지자들의 특성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증오 정치, 자신들의 증오심과 어떤 이런 배설감을 배설 욕구를 채워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땅히 이제 없어져야 맞는 건데도 이런 그 정치 전응아들, 정치 무지층 이런 사람들이 결국 유튜버들 그런 걸 대신해주는 유튜버들에게 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신나게 돈을 벌고 그리고 빠져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효용 가치를 다했다. 유튜버들의 몰락이 이렇게 벌어지고 사실 친박을 기반으로 한 이 정당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구나.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이지 청년들 그런 때를 겪어보지 않았던 청년 세대한테까지 그런 증오심이 유입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청년 세대들은 그런 증오심보다는 그 증오심도 증오심인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구현하기 위해선 과정이라도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테니까. 근데 그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했을 때 손실은 청년 세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박탈감을 지금 이 정당 내부에서 발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는 우파 유튜버들의 효용성이나 우파 유튜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허위 사실이었고 거짓말이었고 결국 그들의 사익 말고는 도움된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봤잖아.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뭔 도움이 된 것도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냥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그냥 탄핵당한 대통령에 불과한 거고 끝이 없어. 여기에서 어떤 기여도나 바뀐 게 전혀 없는 상황.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어떤 방송에서 했던 수많은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허구의 이야기나 다소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했던 그런 컨텐츠에 불과했다라는 것들 이런 게 좀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박계의 본격적인 몰락이 지금 유튜버들을 크랙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우파 정당에까지 이 크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 연관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또 여기에 이면에는
또 이 뭐랄까 어떤 유튜브의 몰락이라는 거는 어떤 친박적 소재의 고갈, 더 이상 이게 캐시카우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증오 대상을 계속 찾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그 증오하고 배설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런 대상을 찾는 거야. 이게 정치 전응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우파 이념 뭐랄까 어떤 뭐 도덕 윤리, 법치 의식, 뭐 어떤 정의관, 뭐 일관성, 뭐 논리, 팩트, 이성 뭐 이딴 거는 관심이 없어. 이런 건 어렵기 때문이지. 그냥 난 쟤가 싫고 쟤를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괴롭히고 싶다라는 그 기준이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든 인간관계에 몰려 있었던 거지. 그뭐 이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좌파와 우파, 좌파에 대항하는 우파 안에서 우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건설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비판이라면은 김무성을 깔 것도 있고 유수민을 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좌파보다는 오히려 이 내부에 대한 배설이 더 이제 집중이 됐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다가 탄핵을 통해서 더 커지고, 그걸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이용해 먹었지. 그러다가 이제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뭐 다들 완전히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는 뭐 이게 뭐 우파 유튜버라는 말도 웃겨. 그냥 유튜버야, 유튜버. 유튜버인데 정치적인 어떤 선동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팩트라도 전해줘야 될까? 팩트도 전하질 않아. 그냥 팩트도 아니야.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친박의 이미지가 고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왔구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발의를 해왔구나. 이게 반복 학습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명은 더 힘들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먹칠하고 다닌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 왔을 때는 이제 우파 유튜버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친박적 주장을 하는데 한계가 온 것이고, 그러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거야.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버린 거. 이제 정당의 문제가 남은 거죠. 정당에서 국민의힘도 여전히 이런 구태 정치하는 애들, 개파 정치하고 패거리 정치하는 애들의 관점이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든 뭐 타파하겠다고 온 애도 뭐 이준석도 역시나 뭐 비슷하게 뭐 언론 플레이하면서 싸우겠다 이건데, 둘 다 하자가 있으니까 뭐 당이 개판이 되고, 우리 공화당에서도 지금 대표는 대표대로 청년 당원들은 뭐 청년 당원대로 막 여기서 서로 간에 애기모니 싸움하는데, 이게 아주 잘못하다가는 이게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너무 이반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념 모순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공화당이 훨씬 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재정 상태까지 그렇다면 더더욱 그러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 진영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 태극기의 흔적들이 이렇게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 공화당이란 정당 자체가 이런 유튜버가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 우파 유튜버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우파 커뮤니티 또는 우파 내의 어떤 유저들의 어떤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홍보할 수 있는 루틴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 더 이상 우리 공화당 영상도 안 보고 뭐 우리 공화당 얘기만 나와도 다 그냥 뭐 있는 대로 폭격 가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옛날과 많이 달라졌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이 있었긴 했는데, 지금 이제는 커뮤니티에서 뭐 우리 공화당 게시판마저도 목록에서 이렇게 삭제를 시켰다라는 거, 뭐 이런 걸 합쳐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심판을 다면적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튼간에 뭐 청년들의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청년들이고,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비록 늦었지만 타당성이 있는 얘기들이다. 지도부 사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을 해갖고 그 안에서 신진 세력들이 좀 당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선순환을 시켜야죠. 어떤 임기를 지키는 대표 체제로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조원진 대표는 원로로서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방법들로 정당을 좀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새로운 스타가 언제든지 등장을 하고, 그런 새로운 스타를 통해서
또 어떤 우파들이 또 그런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좀 소규모 정당들의 매력인 거야.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힘이 어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큰 정당은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기 어렵다면 작은 정당들은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를 살리려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좀 청년들에게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